안녕하세요, 옥티입니다. 저는 20살에 고졸 취업자라는 신분으로 1년간 삼성증권에서 근무 후에 교사까지 된 교사 유경옥 유튜버 옥티입니다. 오늘은 대학에 가지 않고 취업을 선택한 그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보려고 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포기하게 되는 가치 중 가장 큰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또래랑 다른 길을 간다는 것 아닐까요? 또래는 보통 진학을 하겠죠.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학교에 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려는 걸까요? 제 경험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들은 것들을 종합을 해서 세 가지로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학생들은 보통 중학교 때 본인이 어떻게 살아갈지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요. 최하위권, 최상위권도 분명히 있지만 좀 애매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위권이라고 말하기도 하위권이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친구들 말이죠. 그들이 중학교 생활을 즐기다가 고등학교 원서 접수 시즌이 되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학교 선생님도 주변 선배들도 고등학교에서는 성적 올리기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겁을 주게 되죠. 그럼 순간 생각하게 돼요.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모두가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릴 텐데 아마 성적 때문에 울고 웃는 날들이 많아지겠죠. 중학교에서 중간고사 성적만 잘 안 나와도 속상한데 고등학교는 더 실전일 것 같아서 벌써부터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떨리는 일은 수능이라는 걸 치러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수시가 있다고는 하지만 수능을 일단 잘 치러야 수시를 합격하더라도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 이미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에도 있는데 이게 범위가 전국으로 넓혀지면 전국에는 또 얼마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에 벌써부터 기가 눌리는 거죠. 내가 공부를 애매하게 해서 진학 준비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취업 준비는 사실 다 같이 출발하는 거잖아요. 취업 준비생으로서 이제부터 노력하면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중간 성적 정도였던 친구들은 대기업과 공기업, 하위 성적이었던 친구들은 어차피 공부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취업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이왕이면 본인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를 공부해서 취업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대학교에 갈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하는 사람들이 고졸 취업을 합니다. 대학교에 가면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대학교 가서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전공책은 더 두꺼워질 거고 공부해야 되는 양도 더 많아질 거예요. 난이도도 더 높을 것이고 공부는 이제 지겨운데 어차피 대학교 가서 더 배울 공부도 없는 것 같고 취업과 연관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대학교에 가야 되나,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빨리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경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교에 가면 등록금을 내야 하잖아요. 국가장학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학교 생활할 시간에 그냥 차라리 대학교를 가지 않고 일을 하면 돈은 벌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취업을 해서 내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를 목격하고 그 돈으로 여행도 가고 옷도 사고 또 저축도 해서 누구보다 더 빨리 집 한 채 갖고 싶은 거죠. 제가 고졸 취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기는 이럴지라도 막상 특성화고등학교나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반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의 미래를 다시 한번 고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알게 되죠.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제도요.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제도는 회사에서 만 3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해서 대학에서 수능 없이 입학을 시켜주는 전형인데요. 물론 네임밸류가 높은 학교일수록 경쟁이 치열하긴 해요. 그래도 고3 때까지 수능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한 편입니다. 고졸 취업을 선택하는 것도 어쩌면 용기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대학을 가는 것이 보통인 사회죠. 그런데 그 보통이라는 통념을 깨고 취업을 하겠다는 용기를 낸 자들이 고졸 취업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그들은 꼭 필요한 인재이고 또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쩌면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대학에 가는
가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고졸 취업자라고 명칭을 말한다는 것은 고졸이냐 대졸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가끔은 왜 내가 대졸 사원들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같은 회사에 다니더라도 고졸 졸업장과 대졸 졸업장에 따라서 직렬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각각의 학교급의 졸업장은 시간과 비용의 소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요. 사회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요. 고작 19살이에요. 그들은 고졸자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로 본인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엄청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애초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유가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어요. 이전에는 교실 안에서만 저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해주었죠.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교실 안에 몇몇 학생들은 아주 크게 동기부여를 얻는 광경을 봤거든요. 아, 이런 거면 교실 안에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세상에다가 대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이 더 많은 학생들한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의 이야기가 과연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앞에서 가볍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살짝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졸업 후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을 선택하였습니다.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였고요. 과는 금융정보과였어요. 당시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해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받을 자신도 없었고 집안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학교 등록금을 내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안 하거나 마음 편히 대학에 다닐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대학이 아닌 대기업으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할 것을 다짐을 하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였고 삼성증권이라는 대기업에 입사하기까지 했어요. 이제 원하는 목표를 이뤘으니까 행복한 어른으로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취업을 하고 보니까 역시나 사회는 제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고졸자 혹은 초대졸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직렬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 제도를 알고 입사한 거긴 했지만 승진을 할 때라던가 업무의 확대 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방향이 많이 달랐고요. 이 자리가 괜찮으면 그냥 있어도 월급도 괜찮았고 복지도 괜찮았지만 저는 공부를 해서 대졸자로 다시 입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퇴사를 결정을 했고 대학교 4년제 경영학과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증권회사로 다시 입사를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대학생활 중에 우연히 교직이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4학년 때 갔던 교생실습에서 선생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게 돼서 임용시험을 준비했고 그렇게 임용시험을 합격을 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전교사가 되었습니다. 고졸 취업, 퇴사, 대학 진학 이 모든 거를 다 해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제 이야기가 더 가깝게 들리고 반갑게 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일들을 다 해낸 것은 제가 중간에 대학교를 가서 해냈던 게 아니라 애초에 고졸 취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 사회에 대한 현실을 알게 되고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런 진로 같은 거를 탐색하는 능력도 거기서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 고졸 취업은 정말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계속 고등학교 졸업자의 신분으로 일을 하다가 선취업 후 진학으로 대학교 4년제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대졸자 신분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회사에 따라서 그 선취업 후 진학이라는 것이 전공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특정 전공을 보고 대졸자로 인정을 안 해주는 회사도 있었고 다니던 회사인데 대졸자로 다시 인정을 해줘라 했을 때 인정을 안 해주는 회사도 있었어요. 보통 대기업의 경우 고졸 이후에 대학교 졸업장을 취득을 했다고 해서 대졸로 바로 인정을 해주거나 직렬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해요. 하지만 선취업 후 진학을 잘 활용해서 또 다르게 잘 간 친구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대기업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걸 알면서도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선취업 후 진학을 한 친구들도 많고요. 전국에는 수많은 고졸 취업자가 존재해요.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을 마주하니까 그 학생들은 저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의 삶만 생각을 해서 고졸 취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무조건 평범하게 또래랑 똑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었는데 세상은 정말 넓고 사례는 다양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만족하고 사는 친구들도 있고 치열하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삶에 그냥 지쳐버린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해서 그런지 성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른스럽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 고졸 취업자 분들 제가 정말로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영상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처럼 잘 사시면 되고요. 혹시나 나의 삶을 좀 바꾸고 싶다, 좀 답답하다 싶을 때면 저의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옥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